안녕하세요. 대이언 멘토 김정재입니다. 이 주주님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던 이미지스가 드디어 내일 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는데요.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이 테마성이 정말 많습니다. 뭐 로봇, 휴머노이드, 스마트폰, 뭐 정장용, 그리고 뭐 햅틱 정말 많죠. 뭐 삼성전자, 반도체, 펠리스 기업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데 이 당분간 이 햅틱 기술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이유 오늘 함께 준비를 해봤고 현재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펠리스 기업으로서 주요 이슈가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이미지스가 이 전환사채를 했어요. 근데 이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전환사채 과연 어디다 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전환사채를 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스는 이 매출 비중이 이 그립과 터치 관련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 그립과 터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? 우리가 물건을 뭔가 지었을 때 이 그립감이라고 있죠. 이런 부분과 우리가 또 이제 물건을 터치했을 때 스마트폰 터치해서 쓰잖아요. 뭐 요즘은 노트북도 터치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펠리스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삼성전자한테 이제 이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이 펠리스 기업으로서 자체 생산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이 파운드리 업체에 이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? 바로 말씀드리면 이미지스는 과거에 이 다중 촉각 감지 시스템으로 인해 세계 첫 촉각 원천 기술 확보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좀 많이 놀라웠어요. 왜냐, 이게 세계 처음이고, 촉각 원천 기술이라는 게 뭐냐.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만졌을 때 이게 부드러운지, 뭐 이게 딱딱한지, 아니면 이게 뭔가 좀 물렁한지,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거예요. 알아야 되잖아요. 뭐 이 기술이 바로 우리가 이걸 만졌을 때, 아, 이게 딱딱하구나. 아, 현재 부드럽구나.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 굉장히 좀 노벨상감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왜냐면 당연히 직접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로봇으로 이런 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이슈만 나왔고 뭐 정말 이미지스가 이 촉각 원천 기술로 뭔가를 했다 이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하지만 이런 이슈로 주가가 떤 만큼 이 테마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햅틱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가 현재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. 그쵸? 현재 이 비전 프로를 좀 출시를 하면서 향후 더욱 가까워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남은 건 트래킹, 뭐 렌더링, 인터페이스 시장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중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트래킹과 인터페이스인데요. 이 트래킹이 뭐냐? 우리가 이 기기를 써요. 기기를 썼을 때 이 컨텐츠에서 사용되는 이런 생체 데이터가 있죠.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총을 쏴요. 총을 쏘거나 뭐 요리를 해요. 그러면 이렇게 칼질을 하거나 총을 쏴야 되잖아요. 그런 데이터를 흡수를 해서 이제 영상으로 좀 전달을 해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고 인터페이스는 뭐냐? 바로 이 가상, 이 증강현실 속에서 이 몰입 콘텐츠의 뭐 지각 그리고 인지, 조작 입력이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이 기술 가운데 이 햅틱 기술이 굉장히 주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미지스는 관련 이 삼성전자 반도체 펠리스 기업으로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기술 특허를 낸 만큼 향후 이 메타버스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 하면 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최근 이 XR 몰입감을 위해서 뭐 촉각 그리고 후각, 이 미각 등에 대한 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죄송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자회사 하만이 매출 약 14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. 그중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. 이 하만이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면서 이 하만이 이제 이 삼성전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? 바로 전장과 그리고 오디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하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.8%에 달하는데
현 시점 AI 성장으로 인해 이제 반도체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정장 부품이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향후 이 성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또 이 하만이 중요한 게 바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추진한 이 첫 M&A라는 겁니다. 이 최근 이재용 회장은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를 하면서 이 우리가 이 M&A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. 그로 인해서 현재 뭐 이미지스도 삼성전자와 큰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 M&A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과연 할지 안 할지 좀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보고 싶네요.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또 이미지 이 사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진 않았어요. 하지만 점차 좋은 흐름을 나타내 가기 시작했는데요. 그로 인해 이제 이미지스도 추가적으로 M&A를 통해서 향후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현재 이 삼성전자는 이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폰 등 이제 터치와 이 혜택 관련 기술이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이죠. 또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에 이 정장용 혜택 솔루션 개발을 이어나갔는데요. 이 정장용 혜택 솔루션은 뭐냐? 바로 우리가 저희가 뭐 예시를 들어서 이 길 찾는 거 있죠. 내비게이션. 내비게이션을 터치를 할 때 어때요? 답답하잖아요. 화가 나고. 왜냐? 터치가 잘 안 되니까. 또 굉장히 답답한 구석이 많아요. 그쵸? 근데 향후 이제 자동차도 이제 음성 인식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한 이 터치 플랫폼을 통해서 이 터치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터치감과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? 이 자동차와 차주의 이런 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미지스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펠립스 기업인 만큼 이 하만이 이 삼성전자와 큰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중요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이 전환사채를 80억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이 표면과 만기 이자율이 0%라는 거예요. 이 0%가 뭐냐? 그냥 우리가 80억을 빚 없이 이자 없이 그냥 받았다는 겁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좀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이슈는 좀 최근에 정정을 하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폭을 나타냈어요.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이슈를 가져와서 주가를 올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환사채 한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전환사채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사용을 하는구나, 한 번 더 굴려먹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이미지스 현재 차트 구간을 봤을 때 어떤 구간을 봐야 되냐?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큰 폭으로 보는 것보다 이 스윙 구간이 좀 맞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? 보시면 윗꼬리 흔적이 정말 많아요. 윗꼬리 흔적이 많다는 건 뭐라는 거죠? 바로 이 차트가 좀 더럽다라는 겁니다. 어느 정도 이 차이실은 내 평단이 원다. 내가 원하는 이 물량 가격이 온다 하면 물량을 다 던져내고 이 매도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냐? 제가 중심으로 봐야 될 건 21선과 61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왜 21선과 60선을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냐 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간은 구간대였죠. 이 구간대 이제 21선 지지를 받고 주가가 21선 이탈이 없다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챙길 수 있을 근데 이 비중을 다 갖고 가야 될까요? 아니죠. 비중을 100%다 털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야겠죠. 뭐 50%, 그리고 뭐 70% 비중을 덜어내고 남은 물량을 갖고 있잖아요. 그 남은 물량에서 좀 더 지켜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21선 이탈할 것 같아. 그래도 우리는 수익권이다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더 큰 폭으로 올라갔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.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냐?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 뱉어냈을 거예요. 그래서 꼭 나왔을 때 뱉어내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기다리면서 60에선 잘 지지를 받는구나. 우리가 이런 구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이후로 인해서 추가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욕심내지 말자. 왜냐? 현재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구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집에선 지지를 잘 받고 제가 봤을 땐 이 중점 아니
이 구간에 좀 매력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. 21선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21선과 61선을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이미지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대연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